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 발생 확률이 무려 90%를 돌파하며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가 유례없는 대규모 자금 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위기는 단순한 지경학적 긴장을 넘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거대 자본들은 이미 127%에 달하는 폭등 가능성이 점쳐지는 특정 섹터에 대해 선점 투자를 완료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왜 이토록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는지, 그리고 월가의 거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돈을 밀어넣고 있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뉴스를 통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의 단순한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에 극도로 민감한 전문가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가 포착한 핵심적인 시그널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달력에는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두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한 일정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협상 중단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성격으로 단 열흘에서 보름이라는 매우 촉박한 기한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의 기한이 끝나는 지점은 오는 3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인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이사회 일정과 아주 절묘하면서도 위태롭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석가들은 이 날짜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외교적 협상의 노력이 강력한 규탄 결의안으로 바뀌고 결국은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화쇠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에도 IAEA가 이란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마자 불과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이 시작되었던 공포스러운 전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단순히 쟤네는 맨날 싸우니까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인 것이, 현재의 전쟁 확률 90%는 지난 1년간 쌓여온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선을 넘어버린 폭격과 그로 인해 사라져버린 감시의 눈인데, 작년 6월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60%까지 끌어올리며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동 전체의 안보 균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미국까지 이 작전에 전격 합세하여 지하 깊숙한 곳에 요새화된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사상 최초로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며 물리적 타격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직후 분노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본국에서 모두 추방해버렸고, 이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 빠졌습니다. 벌써 8개월째 이란이 지하 깊은 곳에서 실제로 핵폭탄을 조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극도로 위험한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이란 내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한 정권의 실질적인 생존 위기인데, 이는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이란의 화폐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생활고에 시달린 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무자비한 무력 사용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6,000명이 사망하고 26만 명이 체포되는 비극적인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나라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고, 이러한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현재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승부사 트럼프가 무대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노련한 비즈니스맨답게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법을, 트럼프가 보기에 지금의 이란 정권은 작년에 핵시설이 폭격당해 너덜너덜해진 상태이며 국가 경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까지 정권을 뒤엎으려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트럼프의 눈에 비친 이란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자 붕괴 직전의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수준을 넘어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중동 해역으로 전격 급파하여 물리적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놀이가 아니라 피를 흘리며 무너져가는 이란 정권을 향해 아주 냉혹하고도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실전적인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너희의 정권은 오늘로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핵협정의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2월 24일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던진 최후 통첩의 진짜 배경이자 세계 경제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잔혹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단순히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차원을 넘어 미국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 항복 문서를 강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더욱 위태로운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군사적 움직임의 규모와 준비 태세가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국지적인 타격으로 마무리되었을지 모르나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전면적으로 나서서 판을 키우고 있어 시장이 느끼는 변동성의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에 떠도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들은 지금 중동에 집결하는 미국의 물리적인 군사력을 냉철한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인 우리가 왜 군사력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번 전쟁의 본질과 경제적 파급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 해역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단 2개가 실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 중이며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이미 아라비아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알포드함이 지중해 동부로 전격 진입하며 이란을 동서로 완벽하게 압박하는 형국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순양함 17척 이상이 배치되었고 중동 주둔 미군 규모는 5만 명에 육박하여 실제 전면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스텔스 폭격기 B와 전략 폭격기 BOCB가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결코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력 집중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이며 이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미군의 확고한 군사적 의도가 데이터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전력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전력이 40기 내외로 집결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이고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와일드 위즈 임무를 수행하는 F-16과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대거 편성된 것은 전면전이 아니면 보기 힘든 구성으로 이는 이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군 전력이 대규모 지상군 침공보다는 공중과 해상의 타격 능력에만 집중적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작전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는 이란 영토 전체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핵심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만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제한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전쟁의 구체적인 징후를 읽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이른바 피자 지표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펜타곤 주변 피자집들의 야간 주문량이 평소보다 폭발적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국방부 핵심 인력들이 밤샘 근무를 하며 중대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과거 걸프전 직전이나 작년의 전격적인 공습 때도 정확히 일치했던 전례가 있어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유력한 근거로 통합니다. 월가의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오픈소스 데이터까지 샅샅이 긁어모아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변동성 시나리오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작동하는 것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인데 작년 6월 공습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내부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찰 당시 파악된 60% 농축 우라늄 양이 벌써 50% 이상 훌쩍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과 정보당국의 냉혹한 추정입니다. 기술적으로 60% 농축도를 실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단 몇 주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시장의 공포를 더욱 자극합니다. 사찰단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란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무슨 버튼을 만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지독한 깜깜이 상태가 무려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 그 자체보다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지독한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하며 이에 따른 선제적인 회피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모든 협력을 단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의 핵심 국가들은 강력한 유엔 제재인 스냅백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의 문이 차례대로 쾅쾅 닫히고 있는 셈이며 이제는 군사적 충돌 외에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실제로 미사일이 터지고 총성이 들려야만 주가가 떨어지거나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스마트머니들은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 그 자체에 이미 거액의 돈을 걸면서 관련 자산들의 가격을 위로 거세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반영 구간에 진입한 것인데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장은 이미 전쟁의 공포를 가격에 녹여내며 공포 프리미엄을 꽉꽉 채워 넣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71달러 선을 돌파하며 최근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며 에너지 위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66달러 선 위로 가파르게 튀어오르며 전 세계 공급망 마비에 대비한 자금들의 대규모 유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 가격 또한 온스당 5,000달러라는 역사적인 수치를 넘보며 채솟고 있으며 공포에 질린 전 세계의 자금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짜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 하나만으로 거대한 돈이 움직이며 시장 가격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공포의 중심에는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해협의 지리적 구조와 전략적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넓은 인도양을 이어주는 아주 좁고 길다란 골목길 같은 바닷길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적인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움직이는 원유 거래량의 무려 4분의 1이 무조건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며 이곳이 막히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심장마비에 빠지게 됩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원유와 초경질유를 합쳐 약 1,670만 배럴이 이곳을 지나갔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3분의 1 또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여 전 세계 각국으로 공급되기에 경제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해협의 전체 길이는 161km에 달하지만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고작 34km밖에 되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유조선들이 실제로 오고 가는 양방향 항로의 폭은 각각 3.2km로 더욱 비좁아 작은 사고만으로도 통행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심 또한 얕아서 바다 밑의 지뢰를 매설하는 기뢰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이란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무기가 됩니다. 또한 해협 전체가 육지와 바짝 붙어 있어 해안가에서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공격자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란이 군함을 끌고 나와 이 바다를 100% 완벽하게 틀어막아야만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며 이란은 훨씬 영리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속정 몇 대를 띄워 유조선을 위협하거나 정밀 유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지나가는 배들을 조준하기만 해도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GPS 결란 사태로 인해 수천 척의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항법 혼란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지적 도발은 유조선들의 보험료를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물건을 나르는 운임비를 폭등시켜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에 막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배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희망봉을 돌아가는 긴 우회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원유 공급량은 급감하고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는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집니다. 에너지 분석기관 케이플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하루만 물리적으로 차단되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단번에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서 회자되는 하루 만에 127% 폭등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는 바로 이 좁고 험악한 바닷길이 가진 구조적 약점에서 도출된 명확하고도 논리적인 근거인 셈입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행동을 개시했으며 특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여준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버핏은 2025년 4분기에 쉐브론의 지분을 1억 3천만 주까지 파격적으로 늘리며 에너지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비중을 유지하는 반면 오랫동안 보유해온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이며 기술주와 금융주에서 에너지주로 자산의 중심축을 옮겼습니다. 이는 버핏이 에너지 기업들이 고유가 상황에서 창출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역시 2025년 6월의 1차 갈등 이후 이머징 마켓 비중을 93%나 축소하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 자금을 대거 회수하는 대신 미국의 S&P 500 ETF와 엔비디아 같은 대형 성장주로 자본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브릿지워터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금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일반적인 안전자산 선호와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달리오의 이러한 선택은 전쟁 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산업적 우위와 AI 기반의 생산성 향상이 더 강력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배럴당 약 $10 정도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란의 원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유가는 단숨에 $90를 돌파할 것이며 바클레이즈는 $100 돌파까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기적으로 유가가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시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유가가 $6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무려 127%에 달하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며, 제가 기다려온 결정적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전쟁 리스크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되는데, 이들의 손익분기점이 50에서 $60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100 돌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메이저부터 옥시덴탈 같은 셰일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기업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으면 카타르산 LNG 같은 중동 에너지 자원들이 희망봉을 돌아가는 아주 긴 우회 경로를 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항해 거리가 13,500해리까지 늘어나고 운송 기간도 28일에서 42일로 길어지면서 사용 가능한 선박수가 급감하고 운임은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엑슨모빌처럼 미국 내 LNG 수출 터미널을 보유한 기업들은 중동 공급망의 빈자리를 메우며 막대한 프리미엄 수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분야는 바로 방산 섹터인데, 방산주는 전쟁의 전조를 가장 예민하고 빠르게 감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방산주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이미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방산지수는 전쟁 시작 후 4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하며 S&P 500의 성과를 압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025년 6월 갈등 이후 40% 이상 급등하여 2026년 2월 19일 사상 최고가인 $666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가자 사태 당시에도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의 주가가 단 일주일 만에 10%에서 16%씩 폭등하며 그 위력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실제 전쟁을 수행하기에 탄약과 미사일 재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개전 시 소모성 무기 공급 데이터가 공개되면 방산주 가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라면 이른바 K방산의 움직임을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영업이익 3조 원을 달성하며 단 1년 만에 75%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한화오션과의 합병을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 솔루션을 구축하며
이제는 영업이익 5조 원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 또한 한국판 패트리엇 무기 체계를 중동에 수출하며 영업이익이 44% 이상 급증하는 등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확보한 수주 잔고만 무려 26조 원에 달해 향후 몇 년간의 먹거리를 이미 든든하게 확보해둔 셈입니다. 현대로템의 KE 전차 역시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의 대기표를 뽑고 기다릴 만큼 지상전 수요가 터질 때 K방산이 핵심 전력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는 바로 사이버 보안 섹터인데, 이곳은 현재 많은 투자자가 그 가치를 놓치고 있는 숨겨진 기회의 땅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우려로 관련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읽어야만 합니다. 인공지능 대체 이슈가 먼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면 지금 마주한 전쟁은 당장 내일 터질 수 있는 현재의 생존 문제이자 강력한 주가 견인 엔진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국의 금융망과 전력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이란과 중국 연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무려 150% 이상 폭증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커들조차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묘한 심리 해킹을 쏟아내고 있어 보안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가시화되면 중동의 거대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수요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이제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파트너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말하는 기업의 몸값 재평가, 즉 멀티플 리레이팅이 일어나며 주가가 폭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해운과 보험 섹터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해상 교통로의 위협이 커질수록 선사들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됩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호르무즈 인근의 전쟁 위험 보험료는 배가치의 0.5%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이전 대비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운임이 20% 이상 뛰는 등 물류 관련 주들도 분쟁 지속 시 강력한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이 좋은 종목들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우리만의 실전 판단 트리를 구축하여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의 본질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기름길이 막히며 발생하는 거대한 공급 충격의 신호입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의 실질적 혼란, 외교 협상의 진전, IAEA 이사회 결과, 그리고 미군의 이동 경로라는 4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만약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전격 수용하거나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자산 가격에 붙어있던 공포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단기 조정을 유발할 것입니다. 반대로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IAEA에서 강경한 규탄 결의가 나온다면 군사적 행동의 명분이 완성되면서 에너지와 방산주는 다시 한번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공습이 시작된다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개전 직후가 가장 강력한 저점 매수의 기회였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 보여주었듯 시장은 실체가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괴물에 가장 떨뿐 막상 위기가 현실화되면 안도감을 느끼며 반등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 포인트도 명확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 대신 강력한 제재 중심의 타협안을 선택할 경우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빠르게 반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란 역시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할 경우 최대 고객인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길이 스스로 막히게 되는 자해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대목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물가 부담과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 제약이 트럼프의 군사적 선택을 억제하여 유가 상승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가의 똑똑한 자본들은 이러한 짧은 충격을 오히려 우량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며 이미 사냥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쟁이 동반하는 막대한 유동성은 결국 군수 산업과 결합된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혁신으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강세장의 연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로키드 마틴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위기 해소 시 하락폭 또한 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휩쓸린 무지성 풀매수는 절대 금물이며 뉴스 헤드라인의 변화를 살피며 최소 3차례 이상 자금을 나누어 진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투자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생존이기에 반드시 명확한 손절선을 설정하고 유가의 실시간 흐름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중동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단이 본국으로 회항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긴장 완화의 가장 확실한 신호이므로 즉시 비중을 축소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실전 포트폴리오는 전체 자산의 30%만을 방산과 에너지에 할당하고 나머지 70%는 미국 우량 기술주와 현금으로 보유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실제로 포성이 울리기 전부터 전쟁의 공포를 가격이라는 그릇에 미리 우겨 넣으며 거대한 변동성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오늘이라는 데드라인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미군은 집결했으며 이란의 도끼는 극에 달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는 순간 진짜 기회는 오직 차갑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라며 경제사냥꾼은 앞으로도 월가의 비밀스러운 리포트를 뒤져 여러분께 가장 빠른 승전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